전해드린 대로 4박 6일 동안의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일정을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직접 나섭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국무회의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껏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직접 영어 P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영어 PT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충분히 되겠죠. 일단 그 국가 원수가 한 나라의 정상이 이 엑스포 유치에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회원국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PT를 함에 있어서 영어를 쓴다.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아무리 그 PT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한번 통역을 걸러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떨어지겠죠. 예. 근데 영어로 직접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그 소통 능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지난번 방미 때도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의 효과가 어땠는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큰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지난 방미 때 연설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이번에 PT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부산 엑스포 부분들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역대 정부에서 역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입니다. 이게 3대 세계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파리에 가서 직접 본인이 영어 PT를 하겠다고 어떤 방식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영어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의 대통령이 직접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섰다는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뭐 나쁜 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다른 정상들이 보고 되게 이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영어 연설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얻는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영어 자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 엑스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두바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그 자체를 성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앞서서 지난 4월이었죠. 이 방미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도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부산 엑스포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당시 연설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예, 들으셨겠지만 이제 영어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의 BTS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냈었는데요. 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도 또 이제 K-팝 스타들이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뭐 싸이 씨는 뭐 직접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뭐 영상으로도 참석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회원국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겠죠? 예, 저 도움이 준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엑스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엑스포는 어떤 그 생산물의 발전
개량, 그다음에 어떤 산업의 진흥 이런 것을 위해서 온갖 물품을 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 그 사이에서 우열도 가리고 이런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홍보가 중요한 과업이 되는 그런 축제인데 우리나라 이 K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K-팝 스타 또 K 클래식 스타 뭐 싸이라든지 조수미 이런 분들이 이런 PT에 참여해서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강점을 전달한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어떤 무기를 갖고 출발하는 예.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K 콘텐츠의 역량을 완벽하게 발휘를 해서 경쟁국, 특히 사우디가 되겠죠.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한 발 우위에 나가는 그런 기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우디도 지금 막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자,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찾은 첫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방문 당시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7개월 만에 엑스포 유치전 경제자로 파리에서 조우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파리에서 유치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했다. 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사우디 이 두 축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PT까지 하겠다고 파리를 달려가니 빈살만 왕세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부랴부랴 쫓아가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치랑 경쟁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이게 5일 머니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저변들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일머니를 통해서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경제적인 부분, 특히 K-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사우디와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빈살만 왕세자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교육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항을 출제하되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사교육을 줄이라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도 않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 내지 마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물론 뭐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걸까요? 애초에 이 정책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 단어를 굉장히 정교하게 선택해야 될 분야가 있겠죠. 예. 지난번에 주 69시간 홍보를 할 때도
이게 전달이 잘못되니까 마치 매주 69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엉뚱하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 수능 얘기,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야 하고 공교육 교과과정을 따라간 학생이면 당연히 수능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학교 수업만 다 들으면 수능 다 맞을 수 있다. 결국 쉬운 수능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EBS 교재를 다 풀면 수능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수능의 난이도,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단편적인 어떤 흐름으로 국민 여론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 우리 교과 과정, 우리 교육 체계에 있어서 공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부분을 수능이 건드림으로써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부담, 즉 사교육 부담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막자. 이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민주당 강득구 교육위 의원이 이야기한 걸 좀 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항을 칠 때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고 사교육을 줄이라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지시와 같다. 자,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교육위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이 공교육만 따라가자면 변별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교육만 돼서 교육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부분들을 민주당이 이거를 뭐 선전선동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수능이 150일 남았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이 얘들의 수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육 시스템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9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교육시장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현실 세계가. 그런데 갑자기 150일 앞두고 공교육만 보면 다 맞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오해를 불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들은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얘기하셔도 돼요. 교육개혁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하는 건 민주당이 혼란을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셨다. 잘못된 시점에. 150일 좀 기다리시지. 저는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 학부모들 공교육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교육비, 허리가 휘죠. 이런 부분들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백년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그런데 이거를 차분차분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공교육만 보면은 다 된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교육부 자체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대입 준비했던 관련 국장도 경질시키고 지금 현재 이주 부총리에 대해서도 좀 날선 발언을 대통령께서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학부모들께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또 수험생들은 어떡하지? 이번에 수능의 난이도가 불수능이라고 하죠. 물수능이라고 하죠.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점이 잘못됐습니까? 글쎄요. 공부를 하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은 일상일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속 학습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지금 괜히 옆에서 불수능이 될 거냐 물수능이 될 거냐 이런 얘기로 자꾸 지엽적인 부분 이쪽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상의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그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외에도 아까 강덕구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은 이게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커버하는데 어떻게 변별력을 강화해서 뭔가 학생들 사이에 어떤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할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누구나 어느 대통령도 건드리고 싶어 하고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어느 정권도 5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둔 결과 우리 교육 체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어떤 입시를 앞두고 이 시점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혼란도 150일 남은 상황에서 절대 학부형 그리고 학생들이
전혀 이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일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혼란을 일으키려고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교육 부분을 강화해서 조금 부모님들의 사교육 비용을 좀 줄여드는 건 당연한 원칙이고 민주당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수험생들이 혼란 안 느낀다고 하지만 벌써 학부모들이랑 수험생들이요. 제 주변에서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출제 방향이나 경향에 대해서 본인이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합니다. 아시잖아요. 수능 앞두고 미역국도 안 먹잖아요. 그런 정도로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출제 방향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대통령께서 굳이 하셨어야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능 출제를 할 때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그것은 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수능 출제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수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얘기와 올해 수능, 단지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냐 부수능이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자꾸 혼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나라 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크니까 원론적인 문제, 이거 아무도 안 건드렸던 이 개혁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